오늘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멘토 보형물의 언박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박스에 어떻게 담겨서 오고 수술 중에 어떻게 오픈해서 사용하는지, 또 보형물을 직접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스를 보시면 위쪽에 어떤 보형물인지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일반 스무스 보형물인지, 엑스트라 스무스 보형물인지, 보형물의 볼륨은 어떻게 되는지, 보형물의 지름, 높이, 기본 정보가 왼쪽에 써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고유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수술하게 되면 안쪽에 이제 고유 시리얼 넘버 스티커가 있는데요. 병원에서도 보관하고 환자분용으로도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보형물의 제조 일자,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형물을 꺼내면 동일한 내용들이 안쪽에도 다시 한번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형물을 주문한 거를 확인할 때는 이 겉에 박스를 보고 당연히 확인을 하는데, 수술 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형물을 꺼내면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고, 보형물 케이스 앞쪽에도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엑스트라 스무스 보형물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엑스트라 스무스 보형물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이 보형물의 위와 앞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형물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형물을 수술 중에 오픈을 하면 안쪽에 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술 중에 이 바깥쪽은, 손으로 만지는 쪽은 오염이 되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 안쪽은 멸균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수술 중에 어시스트하는 우리 직원이 이렇게 안쪽 보형물만 꺼낸 상태로, 물론 멸균 작업을 낀 상태로요, 수술대에 올려놓게 됩니다. 자, 보형물을 오픈하게 되면 이렇게 보형물이 들어있는데요. 보형물의 배꼽 부분이라고 하는 이 뒤쪽에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위쪽에 멘토라고 써 있고 이렇게 고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엑스트라 스무스 보형물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따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꺼내면 보형물이 들어 있습니다. 네, 물론 스무스 보형물은 325cc, 엑스트라 스무스 보형물은 405cc로 볼륨 차이가 좀 있지만 충진율의 차이가 조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덜 찬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 보형물은 조금 더 꽉 찬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코이시브 겔이 90에서 93% 정도 들어있는 일반 스무스 보형물이고, 코이시브 겔이 100% 충진되어 있는 엑스트라 스무스 보형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형물이 가슴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누워있지 않고 당연히 앉아있거나 서있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보형물은 이런 상태로 당연히 가슴 안에, 우리 몸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옆에서 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뒤쪽에 붙어 있겠죠. 자, 이 위쪽이 조금 더 비죠. 엑스트라 스무스 보형물은 조금 더 위쪽이 이렇게 채워진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위쪽이 조금 볼륨이 100%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경우에 이렇게 보형물이 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쪽의 피부가 얇은 경우는 이렇게 접히면서 같이 피부 앞에서도 보이게 되는 거를 리플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리플링 현상이 좀 덜 생기고 조금 더 꽉 찬 모양의 보형물이 엑스트라 스무스 보형물입니다. 자, 두 보형물 모두 같은 타입의 코이시브 겔이 들어있기 때문에 촉감은 비슷합니다. 만약에 보지 않고 눈 감고 만진다면 이 촉감만으로 두 보형물을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슴 상담할 때 자주 받는 질문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슴 수술하면 보형물이 터지지 않을까요? 보형물이 찢어지지 않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 보형물이 굉장히 약해 보이고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보형물이 손상되지 않을까? 터지지 않을까? 내 몸에
뭐 하루 이틀 있을 보형물도 아닌데 충분히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형물이 약하지 않고요. 실제로 제조 공정에서도 이 쉘을 한 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것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자, 두 번째, 가슴 수술하고 만지면 수술한지 알까요? 수술한 티가 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형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슴 수술하고 겉에서 보이는 모양뿐만 아니라 촉감도 좀 티가 나지 않을까, 너무 인위적이지 않을까 라고 걱정을 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가슴 보형물은 가슴 근육의 뒤쪽에 보다 더 깊은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쪽이나 안쪽에서는 조금 덜 만져집니다. 하지만 옆쪽이나 아래쪽에서 만지면 근육이 덮고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형물이 만져질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가슴 크기가 있으셨던 분들, 아니면 피부가 좀 두꺼운 분들의 경우에는 아래쪽이나 옆쪽에서도 조금 덜 만져지기는 하지만 위나 옆보다는 조금 더 잘 만져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형물의 촉감이 중요한데, 그래도 스무스 보형물이 현재 나와 있는 보형물 중에서는 가장 촉감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수술 후 촉감이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스무스 보형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가슴 수술하고 혹시 수유하는 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전에 어떤 뉴스에서 실리콘이 나왔네, 수유가 안 되네, 이런 류의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밑선이나 겨드랑이 절개로만 수술하기 때문에 전혀 유선 조직을 만날 일이 없고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보형물은 유선 조직의 뒤에 있는 대흉근보다 더 깊은 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슴 수술과 유방 확대 수술과 모유 수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멘토의 스무스 보형물과 엑스트라 스무스 보형물의 언박싱 영상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도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본인의 체형에 맞는, 본인의 니즈에 맞는 사이즈의 보형물과 올바른 절개선을 잘 선택해서 수술하신다면 수술 후 촉감이나 모유 수유 등 여러 가지 큰 걱정거리 없이 아름다운 가슴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어떤 것도 괜찮으니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